와, 뭐야? 지금 몇 시야? 여러분, 오전 10시에요, 여러분. 진짜 빨리 왔죠?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분명 아까 강의 3시였는데? 네. 아, 소카? 아, 맞습니다, 여러분. 조금 많이 늦었죠?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아, 가보자고. 자,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면요. 로마 제국을 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해봤는데 로마 제국도 그냥 나쁘지 않아. 왜냐면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 바뀐다거나 해서 저를 어지럽게 하지 않아요. 너무 큰가? 너무 크긴 해. 로마 공화정 가보자고. 구리다고요? 여러분 제발 리버스를 시작하지 마세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어. 시험 전날이 너무 고통스러워. 쓸데없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자, 시험 날이 있죠? 그럼 그 전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아마 시험이 있다고 치면은 시험이 한 이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날이 제일 힘들어요. 이날가, 이날, 이날, 뭐야, 다 힘든 거 아니에요? 하는데. 왜 힘드냐면, 뭔가 시험 전날에는 정말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뭔가 핸드폰을 쓰면 양심이 찔려.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날 핸드폰 하고 싶은데 못해서 너무 슬프고, 이날도 다음날이 시험이니까 못해서 슬프고, 이날도 다음날이 시험이니까 못해서 슬프고, 이날도 못해서 슬픈데, 여기는 야르인 거죠. 야르, 이제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어라? 이미 전주에 너무 많이 핸드폰에서 딱히 할 게 없어.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밝혀진다. 오늘도 조금 많이 했죠. 공부를 많이 했냐고요? 그렇기를 바라며. 자, 오늘 빨리 가보겠습니다. 쓸데없는 토킹 어바웃 그만하고. 자, 로마 공화정 드디어 너무 우여곡절 많았다.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에서 페르시아 어찌저찌 이겼는데 지들끼리 내부 분열 있다가 뭐 미토콘드리아? 뭐 같이 이상한 이름 가진 나라한테 잡혔죠. 어디 갔냐? 마케도니아한테 잡혔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왕이 통일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라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왕이 야무지게 통일을 하셨어요. 페르시아의 정책을 채택을 해가지고요. 전제군주정에서 왕권을 올려줬다.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공화정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콘스탄티노스는 왜 망합니까? 콘스탄티노스가 어디서 나온 거지? 이따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왜 망했나요? 안 배웠는데요? 자, 로마 제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귀족들 잠깐만 로마 공화정이랑 혹시 로마랑 다른 건가? 자, 로마를 살짝 검색을 해볼게요. 잠깐만 로마가 내가 보는 그게 맞나? 로마일 텐데 에스파냐. 딴 세계 얘기 같은데 이거? 잠깐만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얘기로 봐야 돼. 아까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제국으로 이제 끝난 거야. 맞죠? 알렉산드로스하고 끝났어. 이제 거기랑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와, 땅 근데 진짜 넓어. 이전 얘기는 안 나오나? 그래 내 맘에. 그럼 우리 AI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요?
똑똑할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똑똑이 AI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야, 로마가 이름 계속 알렉산드로스 제국 다음에 이게 프로를 안 하면 오류가 있다고 해서 오류 생기지 말라고 프로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마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처음 하는 거라서 로마가 바로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네 말이 맞아. 로마라는 나라 자체는 알렉산드로스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세워지긴 했어. 처음엔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나라였거든. 그러다가 로마가 힘을 점점 키워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쪼개진 나라들을 하나씩 다 정복해버린 거야. 결국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면서 우리가 아는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 레벨업한 거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부터 인도 근처까지 싹 다 장복하면서 엄청난 대제국 세웠어. 근데 대왕이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제국이 여러 개로 쪼개져 버렸지. 알렉산드로스 왜 죽었을까요? 갑자기 궁금하네. 책을 좀 찾아볼게요. 알렉산드로스가 왜 죽었을까? 좋으신 분이었는데. 여기 나오네요. 저희 학습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책에 보게 되면은 알렉산드로스 사후 죽고 나서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등으로 분열하고 기원전 1세기 로마에 정복됐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정치를 너무 잘했는데 일찍 죽는 바람에 무너진 거네요. 왜 죽었는지는 안 알려졌다고 합니다. 32살은 너무 젊은데? 32살이면 거의 파스칼이랑 비슷한 나이에 죽었네. 파스칼이 31살인가에 죽었던 것 같은데? 장염 걸림? 장티푸스 걸림? 열병. 파티에서 술 엄청 마시고 다음날부터 고열이 실다리더라고요.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왕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독살설. 과로. 알코올 중독. 맨날 전쟁터 돌아다니고 평소에 술도 엄청 마셨대. 몸이 완전 망가져서 면역력이 바닥난 상태였던 거지. 운 나쁘게 전염병까지 걸려서 훅 갔다는 게 제일 정배야. 말투가 좀 이상하지만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합니다. AI는 정확하지 않지만 교과서에 써져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같은 나라였고요. 이렇게 로마가 야무지게 다 주워 먹게 됩니다. 로마 겁나게 커졌어요. 근데 이제 귀족들은 여전히 돈이 많죠? 근데 귀족들 왕정을 폐지하게 됩니다. 왕정 폐지. 공화정 수립합니다. 너무 귀족들이 다 해먹는 것 같아. 안 되겠어. 공화정 수립하자, 우리. 공화정이 뭐예요? 공화정이라고 썼네? 공화정이 뭐예요? 궁금하시죠? 공화정은요, 이제 이거 그림 그리면 바로 알아봅니다. 이제 2명의 집정관, 원로원, 민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나시어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당신은 희망이 있어요. 걱정 말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원로원이 있고요. 집정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명 이상 평민이어야 돼요. 임기가 1년입니다. 2명. 감찰관, 법무관, 건설관, 재무관. 여기 옆에 독재관. 비상사태, 다 비상사태. 이제 여긴 다 비상사태. 독재관이 있습니다. 비상사태 때. 뭐야? 이렇게 약간 평행사변형 같이 생긴 그 사다리꼴도 되는 거였어?
평행사변형 같이 생긴 사다리꼴은 뭔 말이야. 여기 아래에 홈인간이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운다기보다는 이 구조를 조금 기억하고 계셔라. 그래서 여기 민회, 여기 평민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화정은 민주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현대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당 떨어져.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근데 이 밤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빈속에 먹으면 네, 아무튼 공화정 이렇게 수립을 했었다라는 거. 아, 이거 로마구나. 근데 일단 체계적이고 상당히 머리가 좋은데 이러면 다 로마입니다. 로마는 좀 많이 똑똑해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 로마가 진짜 아까 봤듯이 땅이 겁나 넓잖아요. 그렇게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걔네는 머리가 좋아야만 했다. 사람 많으면 똑똑한 사람도 많겠죠. 귀족들을 원로원이 독점하게 됩니다. 귀족들이 다 여기로 가요. 원로원으로 갑니다. 원로원은 임기종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와, 이런 꿀직업이 어딨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업.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업 원로원을 귀족들이 독점해버리고요. 평민이 전쟁을 참여하면서 평민이 전쟁을 참여해. 그럼 뭐라고 해야겠어? 야, 나 전쟁 참여하는데 참정권 안 내나? 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호민 관직과 평민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평민들이 가는 곳. 그리고 12표법. 이거 너무 중요. 최초는 언제나 소중하다. 최초로 중국 통일한 게 누구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중요하니까. 최초로 중국 통일한 사람 누구야? 얘기해보세요. 춘추, 진, 한, 신, 후한. 멀지 않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누가 통일했죠? 진나라 통일한 거 누구야? 토킹 어바웃 해봐. 유방이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볼까? 아, 진이 통일했지? 그래요. 저도 틀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머리 쓰시라고 한번 해봤고요. 중국 최초 통일을 했던 건 진나라 진이었습니다. 이값을 하는 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유방 고조가. 자, 이렇게 최초의 성문법이었고요. 성문법은 뭐냐면 글로 쓰여진 법. 그러니까 입법 기관에 의해서 문서화된 법을 성문법이라고 하고요. 평민법권 보호합니다. 여기 써져 있잖아요. 여기 써져 있는 거 누가 바꿉니까? 바꿀 수 없어요. 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평민법권을 보호한다고. 평민법권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나 보네. 라는 거 파악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민 권리가 올라갔겠네. 이때 좀 평민 기세가 살았구만. For any 전쟁. 자, 이제 로마에 for any 전쟁이라는 게 어머 깜짝이야. for any 전쟁이 생깁니다. for any 전쟁은 무엇입니까? 일단 전쟁이니까 좋은 것 같지는 않기는 해. for any 전쟁은 로마가 카르타고의 세 차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아, 뭐야, 좋은 거였어. 카르타고 이김. 서지중에 장악합니다. 아니,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이 이겼으니까 토지가 넓겠죠? 아, 상식적으로. 야, 로마인데 갑자기 로마가 카르타고에게 세 차례 패배했다 이러면 뭐야? 근데 땅덩어리가 왜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넓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아,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게 진짜 100%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그냥 포에니 전쟁은 3번 이겼다. 아니, 근데 왜 4N이야 3N이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도 좀 화나지만 4N이 3차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칼을 타고 4N이 네, 카르타고 4N이 칼을 타고
포애니 3번 이김. 칼을 타고 이렇게 포애니 그러니까 포개니 이렇게 싸우니까 3번 이겼다 해서 포애니 전쟁 칼을 타고. 네, 그라쿠스 형제의 네, 빠른 손절을 해주시고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나타납니다. 왜 개혁을 해요? 로마 잘 지내고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잠시만요. 그거 제가 체크해놨는데 약간 자영농이 몰락합니다. 자영농이 왜 몰락합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자영농 몰락. 농사꾼들 몰락했어요. 인한 사회 혼란 증가되죠. 안 되겠다. 호민간. 내가 갓 호민간이 됐지. 나는 개혁을 좀 해야겠어. 내가 호민간이 됐으니까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영농 몰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볼까? 근데 왜 그라쿠스 형제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형제입니다. 자, 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 이렇게 2명 있습니다. 어떻게 외워야 할지 감도 안 옴. 근데 어거지로 한다면 라가 해가지고 그라.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뒤에 그라쿠스라 써져 있어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구별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색깔 별로라고요? 안 돼요. 이거 쓰세요. 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요. 이제 농지법 이용하자. 자영농 육성하자. 자영농 키우기 들어가자. 라고 했어요. 가이우스는 곡물법을 통해서 싼 값으로 곡물을 이제 제공하자고 해서 빈민층을 부양하자고 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 정도 공부했으면 알아야죠? 자, 이 정도쯤 되면 뭐야? 야, 정책 좋다, 정책 좋다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동안의 모든 이런 혁신 정책들이 실패하면 보통 이유가 부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권력에 진 부자들. 네, 당연히 반대하겠죠. 대토지 소유 왜 제한해? 그 토지 다 내 건데 내 거 왜 뺏어가 이 새끼야 하고 이제 부자들이 반대합니다. 곡물법을 시민에게 싼값으로 왜 싼값으로 줘? 싫은데? 싫은데 아몰랑을 시전하는 귀족들 때문에 이거 망했어요. 귀족들 반대로 오히려 귀족파와 평민파가 다투게 됩니다. 사회 혼란이 왔어요. 이때 귀족들이 그러니까 노예가 이제 있었는데 노예로 이제 대농업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이제 대토지에다가 소작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땅을 사가지고 무슨 공장 마냥 우리 그거가 안 드는 알바비? 인건비가 안 드는 노예들 이렇게 둬가지고 야무지게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영농들은 어째요? 아, 뭐야, 이거 좀 힘든데? 당황할 수 있죠. 규모가 너무 커서 이제 야무지게 자영농들이 몰락해 간다. 여러분, 자영농은 너무나 소중해요. 이런 애들이 독점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손잡고 가격을 올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자영농이 있어야 하는데요. 마치 지금도 조금 손잡고 담합하는 거 좀 개에바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2번 얘기했는데 나 좀 화가 났나? 아무튼 이로써 자영농이 몰락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얘네가 얘기했지만 결국에 망했다. 자, 다음 안녕 얘들아 해야 되지만 사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했느냐. 자, 티베라우스는 농지법으로 대토지 소유 제한했잖아. 티베라. 걔 억지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걔 억지를 한번 하게 되면은 T가 이제 디귿이잖아요. 대토지.
데토베라우스.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두 개를 외워야 되면 하나를 외우면 하나 외운 게 아니면 나머지 하나기 때문에 하나만 외워도 된다. 가이우스. 가이우스는 일단 이름부터 상당히 가여워 보여요. 어떻게 농민들 너무 가이우스, 너무 가여워 보여. 해서 곡물법으로 시민한테 좀 싸게 주자. 가이우스가 이제 이런 정책을 내밀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티베라우스 가이우스 있었는데 가이우스가 약간 농민들이 가여워가지고 농민들한테 싼 값에다가 토지 주자라고 했고요. 이게 바로 농지법 맞니? 곡물법이고요. 가이우스, 티베라우스는 농지법으로 대토지 소유 제한했습니다. 티베라우스. 약간 땅 빼라 느낌? 티베라우스. 죄송합니다. 가이우스는 정말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가이우스. 네. 그래서 안녕 하게 되고 삼두정치. 뭐야, 삼두정치 일단 머리가 세 개라는 것 같은데 이랬는데 두 개면 뒤진다 라고 했지만 다행히도 머리가 세 개입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이겼어요. 다른 애들 알바노고요. 카이사르. 많이 들어봤어요. 카이사르 얼굴 한번 보고 갈까요? 카이사르. 마이크를 누르고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제가 찾은 정보입니다. 조용히 해. 카이사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군대에 있다고 오신 것 같은데.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사람 서 있는 거 같냐? 카이사르가 독점합니다. 반대파한테 죽었습니다. 2차 삼두정치. 이렇게 빨리 넘겨도 됩니까? 예,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쉽게도 안녕. 2명 더 있었겠죠. 삼두정치니까. 삼두정치, 2차 삼두정치. 옥타비아누스. 제 기억에 카이사르의 양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옥타비아누스가. 양아들이 그냥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정해둔 거고요. 진짜 아들은 아니고요.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 승리했다. 이거는 근데 안 나오는데 프린트에는. 아무튼 악티움. 전쟁에서 승리.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 배경이 있어요. 왜 삼두정치가 시작됐냐면 군인 정치가들이 너무 자꾸 권력을 장악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공화정이 망해가고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삼두정치가 등장을 한 거고요. 카이사르. 얘는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거를 받았다. 못 익었냐?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뜻으로 원로원이. 잠깐만, 근데 이거 귀족들 아니야? 그렇겠죠. 귀족들이 이제 옥타비아누스에게 너 정말 어거스트다 라고 칭호를 해줍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프린캡스 나는 제1의 시민이다 를 자처하게 됩니다. 와, 착한 척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다. 옥타비누스가 군대 통수권과 재정권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저희는 공화정이에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화정이 아니었던 오연제 시대. 야, 처음으로 정말 평화로운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와, 이거 뭐야? 좀 버릴까? 자, 오현제 시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죠. 오연제라 불리는 5명의 유능한 황제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황제들. 연속으로 너무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200년 맞니? 오케이. 200년 동안 평화 정치한다. 대박. 200년 동안 평화로웠어요. 헉! 너무 좋잖아. 200년 동안 평화로운 정치를 하게 됩니다. 야르. 근데 기쁨도 잠시. 뭐 잠시라기엔 좀 길긴 하지만 군인 황제 세대. 황제 시대. 군대가 정치를 개입하네. 군인 출신 황제 계속 나타나네. 잦은 황제 교체가 있네. 아유, 개판이네, 개판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죠. 속주의 반란. 속주가 뭐예요? 숙주나물은 알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교과서 안 나왔으니까 그냥 속주라고 하고요. 속주 반란 있었고 뭐 대충 반란이 있었네. 이민족 침입 있었네. 농촌 피폐해졌네. 아까 그 자영농 육성 잘 안 됐죠. 도시 상공업 망했네. 아이고 개판 됐네. 중산층 자유시민 몰락했네. 아이고 개판이네. 그래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 개판을 나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해결하겠어. 디오클레 티아누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이렇게 황제가 2명 있어요. 2명 있는데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와, 이름이 너무 길어.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조금 있죠? 밀라노 칙령. 얘가 중요한 걸 했잖아요. 밀라노 칙령으로요. 밀라노 칙령이 뭐야? 밀라노 칙령은 밀라노로 가라는 거예요. 밀라노로 가라. 정확히 뭐냐고요? 밀라노 칙령이 정확히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검색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잘 그리셨다.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보이시죠? 제가 지금 해석해 볼게요. 아, 교회를 밀라노로 옮겨라 라는 뜻이네. 이런 것도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한국인인데 이거는 알아야죠? 역사를 공부하려면. 그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한번 봐야죠. 로마 제국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관한 관용령을 선포한 것을 가리킨다. 무슨 소리지? 모르겠네. 아무튼 밀라노 칙령은요. 콘스탄티누스가 했네요. 종교적인 예배나 제의에 대해 로마 제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 다신교 괜춘이란 뜻일까? 너는 그냥 다양한 종교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것 같네. 그래서 크리스트교 I'm still fucking Christian 크리스트교 공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합니다. 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왜 이렇게 익숙하냐면 콘스탄티노폴리스 때문일 겁니다. 지금도 있나요, 콘스탄티노폴리스? 검색해보죠. 헉! 이스탄불이네요. 지금의 이스탄불입니까? 맞습니까? 와우, 놀랍다. 이스탄불 부들마블 할 때 맨날 나오는데 이스탄불 너무 싸. 아무튼 그렇다. 근데 또 크리스트교 I'm still fucking Christian 하면 또 뭔 일이 생기겠죠? 디오클레티아누스 왕제의 4분할 통치 실시. 디오클레티아누스. 얘가 4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얘 까먹고 지나갔네. 미안. 4분할 통치.
어떻게 외웁니까? 어거지 한번 더 해도 될까요? 디오클레티아누스.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근데 모든 걸 다 기믹으로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거지로 해야 돼요. 디오클레티아누스 4분의 1 통치. 아, 몰라. 얘 업적 없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 콘스탄티누스는요,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에다가, 니네 이제 여러 가지 종교 가져도 돼. 라고 얘기한 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아요. 자, 이제 멸망할 차례가 왔죠? 원래 멸망할 시간이 왔어. 테오도시우스. 뭔가 도시를 상당히 잘 꾸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이 황제가 죽었어요. 분열됐습니다. 왜 분열됐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동서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마랑 동로마랑 나뉘었어요. 어떡해. 좀 익숙하죠? 기억나시죠? 이 정도쯤 왔으면 기억날만해. 서로마, 동로마는 좀 기억날만해.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동로마는 오래 살았어요. 서로마 망했어요.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했어. 게르만족이 지금 뭐야? 튀르키예잖아. 맞아, 아니야. 튀르키예가 지금 게르만족이잖아. 몰랐쥬? 이랬는데 아니면 기억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 뭔 소리야.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아요. 튀르키예가 지금 게르만족이에요. 지금 무슨 나라인지 파악하시면 조금 도움이 돼요. 아이고, 안녕. 넌 이제 튀르키예가 되라. 자, 그래서 동로마가 남습니다. 동로마는 1000년이나 더 살아요. 너무 많이 더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장수하는데? 여기서 장수가 이게 맞니? 롱지티브?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그냥 생각해봤고요. 동로마가 1000년 동안 살았다. 이러면 또 서로마 동로마 비교하는 것 좀 나올 수 있겠네. 그럼 서로마가 오래 살았다. 응, 아니야. 를 지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트교 성립. 팔레스타인. 자, 이제 크리스트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좀 약한 게 제가 무교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트교 조금 많이 몰라요. 기도하는 게 크리스트교인가? 예수님 믿는 게 크리스트교인가? 교회를 가보긴 했어요. 교회를 왜 갔느냐? 의도치 않았다. 저는 사실 교회를 싫어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싫어한다기보다는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고, 기도를 드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마음의 수양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서 한번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연극 같은 부에 들어갔었는데, 몰랐는데 그 연극부가 교회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지원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지원을 해준다는 건 알았는데 교회에서 연극을 하고 막 그런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사전에 동아리장에 좀 얘기를 안 해줬어요. 부원장이. 그래서 일단 들어갔죠. 근데 모집 장소가 교회길래 근데 교회에서 그냥 자리를 주나 보다 하고 갔어요. 근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2시간 동안 교회에서 있었어요. 근데 계속 서서 공연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을 서서 봤어요. 근데 다 모르는 노래더라고요. 대충 가사가 예수를 위하여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어이없는 게 내가 지금 공연을 연습하러, 연극하러 왔는데 왜 나는 여기서 이 노래를 듣고 있는가에 대한 약간의 당황스러움? 원래 크리스트교 이렇게 천주교에 대해서 딱히 불만이 없었지만 그때 이후로 그 친구 덕분에 약간의 불만이 생겼다. 그래서 그때 막상 학원 가야 돼서 그때 한 연극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나왔습니다. 제가 좋은 기회겠다 고 연극부 들어갔던 건데 약간의 실망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도 교회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제가 좀 인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잘 사는 것도 다 예수님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관이 맞지 않았고,
아, 뭐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거야. 라는 약간 이기적인 생각이 셀피시하게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안 맞았다.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닌데, 해도 될 듯. 제 강의니까. 그래서 동로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크리스트교랑 천주교랑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크리스트교가 성립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예수가 창시했어요. 예수가 사람입니까? 아무튼 예수가 창시했습니다. 예수는 안 살아있는 존재 아닌가? 왜 근데 창시를 하시지? 사람이신가? 예수가 창시해서 팔레스타인에서 로마 사람이신가? 팔레스타인에서 창시를 하고요. 황제 숭배겁으로 로마를 바뀌어. 카타콤에서 예배. 황제가 숭배를 거부합니다. 뭐야? 숭배 거부. NO! 해가지고 로마 박해. 왜 이러세요? 안 되겠다. 카타콤에서 예배해야지. 여러분, 황제랑 대제는 다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제 황제랑 콘스탄티누스 대제랑 약간 대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밀라노 칙령, 아까 얘기했죠? 공인.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 주장한 아타나시우스파 인정.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종교론 인정. 패스. 로마 문화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빨리 넘어가. 로마 문화. 로마 문화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 문화에는요, 실용적인 문화,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은데, 실용적이지 못한 문화가 있으면 얼마나 개판이겠어요? 실용적인 문화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유스타니어스, 이게 너무 중요한 유스티니마누스? 유스티니아누스, 글씨가 너무 개판이라 헷갈렸다. 누스 법전. 다시 돌아올게요, 글씨. 만들게 된다. 일단 법부터 보겠습니다. 법에 12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12표법은요, 로마 최초의 성문법. 아까 얘기했죠? 성문법이 뭔가요? 최초로 글로 적힌. 아까 얘기했죠? 평민에게 법권을 보호하는 걸로 성문법 만들었다고. 12표법이고요.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시민법은 로마 제국의 시민을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유스티니아 법전이 생기게 되고 만민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시민법이. 뭔가 시민이면 한 명 같은데 만민은 100명, 10,000명이잖아요.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다. 로마 모든 민족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도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수업 중에 나왔던 내용이 있거든요. 자, 대형 건물. 도시 건설을 했습니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공중 목욕탕. 어머! 목욕탕? 정말 깨끗하다. 엄청나게 막 물 자르르게 약간 과학적인 걸 이용해서 약간 기울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목욕탕이 있는데 이 목욕탕도 다 계산적으로 이렇게 빵꾸를 뚫어놔가지고 야무지게 또 할 수 있는 이렇게 와 진짜 얘는 천재다. 이거 물 흐르는 길도 이렇게 만들어두고 이야 천재고만. 공중 목욕탕. 그리고 콜로세움. 와 콜로세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콜로세움 모르면은 그냥 수업 안 들은 거예요. 콜로세움 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왜 부서졌습니까? 원래 저렇게 원통이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부서졌나 봅니다.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는데 약간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저 봤던 것 같은데요? 유럽을 한번 갔었거든요. 제가 본 게 맞은지 모르겠는데
아, 아니다, 아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건축물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빰빰빰빰. 제가 유럽 가서 찍었던 사진 중에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거는 그냥 제가 자랑용으로 한번. 여기 루브르 박물관이고요. 사실 저 이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이때 제가 엄청나게 심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비행기에서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어우, 지금 봐도 약간 PTSD로 남아가지고, 약간 비행기 탈 때마다 좀 쫄려요. 근데 요즘 안 그러고요.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좀 무섭죠. 근데 이 그림은 제가 찍었던 건데요. 사실 뭔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때 가이드가 말해줬는데 제가 컨디션이 영 꽝이다 보니까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렸고요. 그냥 힘들어서 의자에 앉아있기만 했어요. 이런 좋은 작품을 두고. 이런 좋은 작품이 겁나 많은데. 아, 이때 코로나 터졌었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 자, 제가 본 건 이겁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로마 건물이 약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그거 아니네. 그거 아니고 그냥 막대기가 좀 많네요. 상당히 볼 게 많습니다, 유럽에.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인종차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저는 아니고 제 같이 왔던 관광객 중에 코로나라고 인종차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거 약간 감수하고 가셔야 됩니다. 불친절하다. 자, 다음은 요거. 요거는 무슨 성당인데 이것도 제가 찍었던 거고 그냥 예뻐서 가져와 봤고 이거는 그거 그 유명한 사진 아시죠? 여기 사람 정말 많았어요. 이거 그거 그냥 천장에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 그려져 있길래 찍어봤고요.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마지막으로 뭐야 이거 융프라우 사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 가져왔냐고요? 그냥 가져오고 싶어서. 아무튼 이렇게 대형 건물 도시 건설 뭐 콜로세움 같이 생긴 것도 한번 봐봤고요. 수도교 아피우스 가도 한 번씩 봐주고 가야 돼요.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얘기했던 그 물 지나가는 거고요. 공중목욕탕 한번 볼까요? 목욕탕, 공중목욕탕, 목욕탕, 목욕탕. 이제 물 색깔이 약간 무섭지만, 이렇게 목욕탕이 있어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나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피우스. 응? 아피우스 가도. 이거 배웠죠. 이거 봤었죠, 여러분, 우리? 바닥에 이거 돌 깔려 있는 거. 로마는 길을 상당히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전쟁 나갈 때도 길 깔아 해가지고 이렇게 돌멩이 길을 엄청나게 야무지게 막아놨다. 정말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도 야무지게 잘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 천재들. 천재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몇 년 됩니까? 기원전 6세기예요. 기원전 6세기라고. 아직 연도가 생기기도 전에 기원전에 야무지게 이런 걸 만들었다니 천재 아닙니까? 천재? 지니어스 드릴게요. 제가 지니어스 치고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후, 박수. 이러면 끝나고요. 끝난 줄 알았지? 안 끝났습니다. 봉건사회 해야 되고요. 게르만족 얘기해야죠. 십자군 전쟁 해야 되고요. 송해건국 갑자기 중국 한번 들어가줘야 되고요. 동서문화교류 해주고 신앙로개척까지 하면 끝납니다. 그럼 오늘은 봐야 되긴 하는데 내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총 한 번만 할까? 송나라 갑자기 한번 껴보겠습니다. 내가 껴도 될까? 껴도 돼. 자, 춘추, 정시, 대, 진, 한, 신, 후한. 그 다음에 뭐야, 위진남북조.
잠깐만. 수당 뭐야? 수당 송원면적인가? 자, 중국 가보자. 수당하고 송인 거 같습니다. 수당 송원명청 송까지 하겠습니다. 자, 중국 가보자. 你是中国人吗?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사이에 낀 건물 사이에 피어난 중국 송. 와, 상당히 귀여워요, 이름이. 근데 내용은 별로 귀엽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송은요, 일단. 아, 색깔 너무 지른다고요? 저도 그 생각입니다. 이야, 색깔 바꿨어요. 제가 하도 색깔 바꾸는 거 강의에 많이 넣길래 이번에는 제가 가리고 했습니다. 송. 송송. 절도사 출신의 조강윤. 뭐야, 갑자기 한국인 같은 이름? 좀 당황스럽네? 조강윤, 혹시 송나라가 우리나라였니? 절도사 출신 송을 먹겠습니다. 조강윤? 한국인 같은데? 송태조의 정책. 송태조의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문치주의. 와, 이때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문치주의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중요한디 이제 문신과 무신이 있었습니다. 네, 문신, 글월문 뭔지 아시죠? 글월문 맞니? 아무튼 글월문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니? 아닌데? 이렇게 생겼니? 아, 진짜 한자 배워야 된다. 아, 기억났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월문. 글 쓰는 사람. 무신. 무도사, 그러니까 무신. 무신하면 기사고요. 문신은 이제 약간 글 읽는 사람. 성리학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있었는데요. 문신을 많이 만드는 게 문치주의예요. 이때 절도사 출신이잖아요. 이게 무신이란 말이에요. 얘가 올라왔는데 무신들 힘이 너무 세지면 아마 반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얘가 문신들을 야무지게 올려주는 문치주의를 했어요. 문간 우대 정책. 절도사 세력 약화시켜. 지가 절도사 세력이면서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야무지게 이렇게 계략을 썼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금군의 통수권 장악. 과거제 전시를 도입했습니다. 죄송한데 전시가 뭐죠? 황제가 주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봤을 때 수능인데 대통령이 주관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한번 수능 문제 내볼까? 이러고 약간 넣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별로 큰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의미가 있기는 하겠죠. 왕안석의 개혁. 그럼 이제 수능 문제를 나올 때 이제 대통령 욕을 하겠죠. 문제를 왜 이렇게 거지같이 내 이 대통령 이러면서 욕을 먹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전시를 도입하고 왕안석 또 다른 사람이야. 왕안석은 또 누구야? 근데 왕씨인 거 보니까 일단 중국인인 건 알겠다. 개혁은 이제 북방민족의 압박. 북방민족은 맨날 압박해. 너넨 도대체 뭔데? 북방민족의 압박으로요. 송해 신종이 왕안석을 등용합니다. 뭔 소리야? 한국어로 하세요. 네, 송해 신종. 왕안석. 왕씨네. 얘는 그냥 신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안석을 등용했습니다. 신종이 왕 이름인 듯. 왕안석의 신법. 오케이, 나 등용됐으니까 법 좀 내볼까? 왕안석 신법. 재정 문제 해결 및 국방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근데 성공을 했을라나? 응, 아니야. 성공 못했습니다. 남송의 건국. 일단은 이제 금의 송 침입. 금나라가 송을 침입합니다. 송이 화북을 빼앗기고 이만을 수도로. 어떻게 화북 빼앗겼어? 수도를 이제 어디로 옮겨? 남송으로. 이만을 수도로. 임안. 벌써 왜 여기 쉬워 보여? 임안으로 옮기고 남송을 건국합니다. 여기까지 도망쳐왔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 멸망했다고? 아니, 우리 중국 돌려줘요. 잠깐만, 그러면 중국은 어디 간 거지? 중국은 사라진 건가? 저기요? 저희 중국 어디 갔죠? 중국 사실 몽골 사람이었어? 몽골의 세계의 제국 건설. 북방민족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북방민족의 성장. 이거 제가 세게 쓰면 세게 써집니다. 이렇게 쓰려면 좀 힘을 줘야 돼서 좀 연하게 쓰는 게 있다. 이렇게 쓰면 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우와 서하. 여우와 서하. 송 압박합니다. 나라 이름인가? 평화를 대가로 송이 물자를 제공합니다. 죄송합니다. 돈 드릴게요. 미세하게 들리는 이 필통이, 그 연필통이 흔들리는 소리가 살짝 들리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냅두겠습니다. 물자 제공합니다. 제발요, 봐주세요. 재정이 없어져요. 돈이 없어져요. 마치 우리가 미국한테 국방비 내고 있는 것처럼 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야무지게 금이 여진이 건국했고요. 거란 정보. 송 좀 먹어볼까? 뽑을 거 다 뽑아 먹은 다음에 마칠락 일본처럼 뽑을 거 다 뽑아 먹고 다시 침입해가지고 야무지게 송을 없애버렸습니다. 안녕. 몽골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몽골. 몽골은요, 이제 테무친, 칭기스칸 같은 사람입니다. 몽골 부족을, 몽골도 싸움을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거슬리는데 잠깐 바닥에 두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들리면 큰일 나는겨. 몽골 부족을 통일하게 되고요. 천호제와 친위대 군사력. 유라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한다. 대제국? 맞습니다. 원의 성립과 세대. 송원까지 하네. 오케이. 송원. 오케이. 원나라까지는 가는 거였어. 자, 원 가볼까? 원나라까지 오케이 해준 쿠빌라이칸이라는 분이 대도합니다. 베이징 천도합니다. 천도가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검색해 보겠습니다. 천도복숭아가 나오네요. 좀 배고파졌습니다. 도읍을 옮겼다. 도읍이 뭔가요? 왜 이러세요? 잘못 눌렀어요. 도읍이 뭡니까?
이제 베이징으로 지금도 수도가 베이징이 아닌가. 국호를 원으로 바꿨습니다. 어쩌라고. 남발로 세트한다고? 남송을 정복합니다. 안 돼, 송나라 먹지 마. 중국 전역 지배. 14세기 왕위 계승 문제. 아이고, 그놈의 왕위 계승 문제는 맨날 생겨. 왕위 프로블럼. 그리고 집회, 돈 내나가 아니라 교촌 치킨 아니고 남발로 세트합니다. 주원장에게 쫓겨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아씨, 왜 이러세요? 그냥 짧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북으로. 와, 이거 느낌이 좋은데? 약간 잘 써진다. 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게 뭐야? 홍 박사를 아세요? 홍건적의 난. 잠깐만, 후한 때는 황건적의 난이었는데 지금은 홍건적의 난이네? 오케이, 구별하셔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몽골 제일주의 정책. 실시합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Get out. 끝. 범위 끝이 아니고 하나 더 있긴 해. 자, 근데 세 문장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자, 원대의 신분 구조. 케이크입니까? 아니고요.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난인. 어떻게 여기 피지배. 이게 지배계층입니다. 마치 like 카스트제? 왜 이렇게 극단적인 퍼센트? 3%가 다 지배를 했고요. 와, 중국인데 차별했습니다. 생목이는요, 눈 색깔이 신기한 사람, 서양인들, 그리고 몽골인, 이렇게 지배를 했고요. 한인, 남인, 이렇게 피지배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다 보면 언젠가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야? 홍건적의 난. 기억해야 돼. 홍건적의 난 볼까요? 아, 웹툰 보고 싶다. 저 쿠키 자꾸 떠서. 자, 그럼 오늘 스타크래프트 안 보고 웹툰 볼까? 아, 내가 정신을 못 차렸나 봐. 중국 원나라 말기에 홍건적과 백령교도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종교적 농민 반란. 홍건적 출신인 주원장. 어떻게 주원장이 원나라 물리친 게 홍건적의 난이었네. 깨달았어. You know? 주원장이 그런 거였네. 주원장에게 쫓겨서 북으로 도망쳤다는 게 홍건적의 난 때문이었네. 깊은 깨달음 얻으셨는지 여러분? 다시 봐. 농민 반란이야. 지배 피지배층이겠네 그러면. 왜 두 번씩 얘기해주냐 이거? 세 번씩 얘기해주네? 고려에까지 침범한 고려는 왜 괜히 우리나라까지 한번 들어왔어. 너무 그게 과했나 봐. 엄한 우리나라까지 한 번씩 들어오셨다. 그래서 한국사 배우면 홍건적의 난 한번 등장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죠. 홍건적의 난이 왜 우리나라에 관련이 없는데 갑자기 들어오셨어. 좀 당황스러웠을 수 있다. 중국인들 갑자기 왜 여기로? 아무튼 주원장이 원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세웠어요. 송원, 명, 정. 뭔가 없죠. 사실
홍건적에 난 다음에 명이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명은 이번에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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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네, 끝. 어떻게 배웠는지는 It's so easy. 너무 쉬워서? 손이 왜 다 부었냐?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어. 잠깐만요. 근데 물 마시고 싶어서. 대추야자? 대추야자 티와 우리 초코마카롱 찾았어요. 야르! 초코마카롱. 제가 아까 사두고 까먹은 다음에 야무지게 냉장고에다 처박아 놨는데 지금 기억나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아까 달달한 거 먹으면 안 좋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대추야자를 먼저 마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초코마카롱 너무 오랫동안 냅두면은 녹거든요. 근데 그럼 개맛 없어져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됩니다. 자, 홍건적에 난 이까지 있었다. 외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짤땀에 겁나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쏘리입니다. 상상을 못했네요. 자,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이 송을 건국했네. 송송송. 문신. 아, 얘는요 문치주의야. 그러니까 송태조의 정책. 건국은 조광윤이 했어. 근데 너 가. 태조가 이제 안녕하세요. 잠깐만, 너 태조? 아, 잠깐만, 태조? 나 어디서 봤는데? 태조? 잠깐만, 너 태조? 태종, 아, 태종이었네. 오케이. 자, 태종. 이름 좀 헷갈리게 하지 마라. 태조의 정책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가 절도사 출신이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절도사 출신이지만 또 다른 절도사가 나를 걷어차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문신들, 우리 글 쓰는 애들 좀 사랑해줘야지 하고 문치주의를 했어요. 글월문. 글자를 중요시 여기는 문치주의를 시행하였습니다. 과거의 전시, 황제가 제가 한번 주관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거지 같은 수능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왕안석 개혁, 북방민족 압박을 합니다. 송해 신종 왕안석 등용. 갑자기 대통령이 교육부 간 다음에 갑자기 수능 통합 다 빼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셨잖아요. 경기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제가 어릴 때였는데 중딩 때인가? 졸업사진 찍고 있었어요. 아, 초딩 때다. 초딩 때 졸업사진 찍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갔거든요.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지사였는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뭔가 그때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가시는데 약간 들렸나 봐요. 제가 누구야? 라고 얘기했는데 친구들한테 이재명 경기도지사잖아. 몰라? 막 이랬는데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가다가 들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실제로 만났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조금 웃겼다. 다시 생각해보니 조금 웃기다. 근데 뭐 초딩이 뭘 압니까?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너네 왜 이렇게 정치를 좋아하니?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이상하긴 해. 왕안석 개혁이 있었습니다. 또 북방민족이 압박을 해왔어요. 근데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아무튼 송이 신종 왕안석을 등용하게 됩니다. 자, 네가 정치 한번 해봐. 송의 신종. 그러니까 신종이라는 왕이 또 있었나 봐요. 맞니? 검색을 해봐요. 내가 얘기하는 거 정확하지? 근데 쿠키 주면 좀 보고 싶긴 해. 웹툰 보고 싶다. 제왕의 묘호이다. 송신종 맞습니다. 신종 왕이에요. 님 왕이에요.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요? 님 왕이니까 내가 색칠해줄게. 이미 죽었으니까 빨간색으로 써도 됩니다. 신종이 이제 왕안석을 등용하고요. 왕안석 안녕하세요. 저 열심히 일할게요. 재정 문제 해결하고요. 국방력 강화할게요. 실패. 남송의 건국. 이제 남송. 금의 송침입. 화북 빼앗김. 수도를 옮겼습니다. 송해 위기. 원래 뭐지? 소설에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위기입니다, 지금. 완전 대위기. 남송 건국.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안녕. 북방민족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와 서하, 송을 압박합니다. 송이 물자 제공하는데요. 어쩌라고? 금이 여진이 건국했고요. 거란 정복, 송 침입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송을 공격하고 있어요. 너무 잔인하죠? 내가 징그러우니까 좀 지울게요. 갑자기 징그러워 보이네. 좀 체크를 징그럽게 했어. 자, 신조 아니고요. 북방민족 성장하고 몽골. 자, 몽골 보겠습니다. 태무친. 태무? 일단 느낌이 중국이긴 해. 태무니까. 칭기즈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요. 천호제, 친위대, 군사력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제국 건설합니다. 원나라. 이제 원나라가 됐다. 원나라는 이제 쿠빌라이 칸 대도 베이징을 이제 천도를 합니다.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리고 남송을 정복합니다. 왕권 문제가 생겨요. 교촌치킨 지폐로 사먹어야지가 남발해가지고 쇠퇴합니다. 그래서 주원장에서 쫓겨 북으로 이동. 홍건적의 난생입니다. 끝. 이거 한번 보시면 좋고요. 몽골 제이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뒤로 가게 되면은 역참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27페이지에요. X대 사이에 역참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이제 슬슬 마카롱 녹을 때가 돼서 좀 빨리 해야 돼. 역참을 설치한다. 관리나 사신에게 숙식, 말 제공. 기억났어? 이거 중국이 너무 넓어요. 중국 대충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가는 길에 이때 자동차가 없잖아요.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말을 이렇게 냅둡니다. 이게 역참제예요. 그래서 말을 냅둬가지고 사신, 명패가 있는 사신. 마치 like 한국에 있었던 그 의적이래. 뭔 소리야.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되고 있더니 말처럼 이런 마패를 보여주면 오케이 자고 가세요. 오케이 밥 먹으세요. 오케이 말 타고 가세요.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야를 할 수 있었다. 약간 택시를 무료로 이용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때 패자. 졌다는 게 아니라 명패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명패 나오는 거는 이 역참제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이지하게 거뜬하게 넘겨갈 수 있고요. 마르코 폴로 인적 교류를 하게 됩니다. 마르코 폴로 그리고 이븐 바투타. 뭐야, 일단 중국은 아니네. 몽골도 아닌 것 같은데. 베네치아 상인으로 원에 다녀간 뒤 동방견문록 동방을 다녀와서 쓴 글을 저수라고요. 유럽의 원을 소개합니다. 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럽인의 호기심 자극합니다. 좀 신기한 나라인데? 안 그래도 유럽이 나중에 보면은 중국에 있는 도자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얘네 은근 교류가 있었다. 이번 바투타 모로코 출신 여행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 중국으로 가는 경우를 얘기해 주는 거야. 중국 여행하고 여행기. 너무 귀엽다. 이름을 여행기라고 지었어. 나도 비행기처럼 여행기로 나중에 소설 써야겠다. 여러분 여행기로 이제 소설 나오면 제가 쓴 겁니다. 언젠가 나오겠죠? 동방견문록 이거 너무 중요해요. 별표 100만 개 치시진 마시고 10개만 치세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원나라를 다녀오고 있었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쓴 다음에 이거 맞아요 를 우기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꺼져를 시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몇 페이지 남았을까요? 자, 볼게요.
2페이지에다가 4페이지나 남았네. 모르겠다. 강의를 한 편 더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롱 먹어야 돼서요. 여러분 안녕.